앞서 보도에서 봤듯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 여전합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근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전망과 또 앞으로의 과제, 부산 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과장 유성경 공인노무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 3월이었죠. 주차타워 안에서 일하던 30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일단 검찰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로 기소를 했어요. 네. 자, 기소 결정 자체를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우리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위험의 이주화를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 고용노동부 산재사고 사망 통계를 보면요. 10%가 사망자의 10%가 이주 노동자였어요. 아, 네. 10명 중에 1명이 이주 노동자였군요. 그렇죠. 사망자 10명 중에 1명이. 근데 이 규모는 이주 노동자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전체 노동자 비율의 규모에서 이주 노동자 비율로 봤을 때는 꽤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업장에서 이주 노동자분들이 일하는 환경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네.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번 노동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던 거죠. 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업장이 계속 운영되도록 용인을 해왔고 네. 이번 기소는 그런 용인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한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다 보니까 언어도 서툴 테고요. 또 본인의 어떤 만약에 이제 불법 체류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처신과 관련된 것도 좀 그렇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묵인이 되듯이 되어왔었다. 그렇게 되었었군요. 네. 예.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군요. 예. 위험한 사업장에 위험한 업무를 이주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걸 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싼 노동 가격을 지불하고 그렇죠. 그냥 네. 편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경영주만 생각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것이 지난해 1월. 자, 그러면 이 법의 성과를 보려면 우리가 이제 얼마나 기소가 되고 결과가 나왔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은 처벌받은 사례가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반 사건 51건이 있었고 거기 송치를 받아서 14건 기소가 됐고 한 건은 불기소가 됐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51건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것으로 송치를 받았던 거죠. 송치를 송치됐던 했고 거죠. 그래, 네.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은 14건. 네. 나머지 그러면은 37건에 대해서는 기소가 그냥 불기소 안 된 거죠. 처분했다든지 뭐 네, 그런 기소 식으로. 의견이 안 됐던지 뭐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중대재해법 이번 달이었죠. 6일과 26일에 각각 재판 결과가 나온 네. 것들이 있어요. 1호와 2호. 요 내용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네. 1호는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예. 그 사고에 대해서 기소된 사실 모두를 법원이 인정을 해서 네.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 대신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었고요. 예. 2호 사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기소된 의무 위반 사실 모두 인정을 하고 또 특징적인 점은 징역 1년이 선고돼서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자, 1호하고 2호하고 지금 차이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1년 6개월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3년. 이제 법정 구속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행유예 3년이니까 뭐 그렇죠. 다시 처벌이 안 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상황이죠. 2호는 징역 1년인데 네. 법정 구속이 됐고요. 자, 일단 이 1호, 2호 재판 제가 조금 전에 이번 달이라고 했는데 지난달 6일과 26일로 좀 정정을 하겠고요. 자, 이 두 개 차이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양형 이유를 보면요. 판결문에. 네. 양형 이유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2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2022년 3월 16일에 났었는데 예.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던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2010년 6월 9일에 한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요. 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었고 네네. 2020년 12월 21일에도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 아. 위반 사실이 적발이 돼서 3월경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 구속이 된 대표이사 이 업체가 그렇죠. 중대재해법이 시행 이전에 이전.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사망 사건이 사망 사건이 사망 아니라 사건 아니었고요. 예, 안전보건조치 의무 어. 위반으로 적발이 돼서 그랬었군요. 네, 적발이 돼서 벌금형 처벌을 이미 여러 차례 받았던 사업장입니다. 여러 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위반 사례가 나오니까 네. 법정 구속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지금 해석이 좀 되고 있군요. 2021년 5월 달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예. 이 사망 사고에 대해서 벌금형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받았었는데 요 1년도 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또 발생하니까. 했고.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와 이제 법정 구속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첫 실형 선고에 대해서 노사 반응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계는 여전히 수위가 약하다. 그리고 경영계는 이 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 역시나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움츠러들 거라는 거죠. 경영을 한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양쪽 다 입장을 이해할 만하죠. 네, 예, 이해할 만한데 우리 1호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관행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원이 이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관행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위로금을 네. 줬다. 향후에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범죄 경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집행유예 3년에 징역 1년 6월 선고를 했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전에는 그런 그 2호 업체와는 다르게 이전에는 그런 적발 사실은 없었나 보네요. 그런가 봅니다. 그렇군요. 네, 법원의 판결문에는 그렇게 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도입을 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재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예. 이 재범률을 줄이고 우리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앞서 1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행도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위로금을 주면 처벌을 집행유예를 한다거나 처벌을 낮게 하고 있으니 노동계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이 하나의 지금 판례가 기존에 뭐 최선을 다했다 조치에 이것이 또 하나의 면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인 거죠. 실제로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게 사실 네. 국민 법감정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을 처벌 수 수위가 있죠. 낮다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으니까. 네, 체감하는 것 설사 처벌됐다 그렇군요. 하더라도 체감하는 것은 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체감이 되는 이게 양형이 결국 나온 것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사례들과 더해서 앞으로 이 법이 이 본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한 과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또 시정 노력이 있어야 될지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사실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또 경영계에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 중대재해가 많이 안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법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네. 산재 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 사고가 줄어든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업장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사업장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별로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만 지금 믿고 있을 때도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현장을 감독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도 역시나 강화돼야 된다.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경 공인노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